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의 자동화 테스트 마케팅 담당을 하고 있는 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한 약 40분 동안 세미나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GPIB 통신을 활용한 테스트 장비 자동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GPIB 통신이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들 생각하시는 PC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계측기의 제어 또는 장비의 제어를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뭐 GPIB뿐만 아니라 오늘은 뭐 USB나 시리얼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통신 버스를 활용하시는 분들께도 많은 유용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제 NI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동화 테스트라고 명칭을 짓는데요. 자동화 테스트라고 하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통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은 수동 반복적인 이런 테스트 작업들 또는 장비의 수가 많아서 어떤 중앙에서의 어떤 제어나 또 관리가 필요한 경우 또는 보다 정확한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 정량적인 어떤 정확한 측정을 위한 PC 기반의 수집 NI에서는 이런 모든 종류들을 다 테스트 자동화라고 명칭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의 반도체 제조업체죠. 트라이퀸트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RF 반도체 회사인데요. 이 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이 제조가 완성된 반도체 칩에 대한 어떤 특성화를 검증을 하는 그런 랩실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왼편부터 해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시그널 제너레이터,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여러 종류의 박성계 측기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뭐 이 중에는 DMM, 파워 소스 등 다양하게 한 열 몇 대 정도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장비들은 다 각기 다른 업체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 각기 다른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 제품들의 후면에는 GPIB나 랜 등 다양한 이런 버스 통신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몇만 개나 되는 테스트 파라미터들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랩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칩을 특성화하는 데 있어서 약 1에서 2주 정도가 되는 시간을 소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런 좀 관리가 힘든 또는 테스트 시간이 많이 드는 테스트 파라미터가 많은 이런 테스트 환경에서는 보다 빠른 어떤 자동화 테스트나 또는 새로운 방안을 저희 NI에서는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개요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랩뷰 기반의 자동화 테스트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팁들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설명에 덧붙여서 GPIB 통신을 곧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략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NI에서는 조금은 여태까지 보신 장비와는 다른 PXI라고 하는 새로운 보다 차세대적인 플랫폼 상에서의 자동화 테스트를 제안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역시 PXI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데모 시연도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측정 자동화 또는 자동화 테스트를 구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미 많은 버스 통신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오래된 시리얼 통신부터 약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개발이 되고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GPIB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VXI, PXI와 같은 어떤 모듈형 계측기들 그리고 최근에는 USB 그리고 랜 기반의 이런 계측기를 위한 버스 인터페이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가장 최근에는 이제 USB 3.0이라는 프로토콜도 이제 많이 상용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계측 장비에서도 USB 3.0이라는 고대역 폭의 그런 버스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데이터를 저희가 PC로 불러와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환경을 꾸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종류의 버스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인스트루먼트 컨트롤, 그래서 즉 측정기기를 제어한다라는 의미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는 이제 미국이랑 중국 시장에서 어떤 세계적인 조사 전문기관에서 인스트루먼트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라는 조사를 진행했더니 랩뷰가 이제 가장 30% 이상의 어떤 지지율을 보이면서 가장 테스트 엔지니어 분들 또는 다른 여러 종류 엔지니어 분들께서 선정해 주신 가장 인지도가 높은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로 선별됐습니다. 뭐 자세히 보게 되면은 뭐 C나 베이직이나 여러 테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구분되어 있긴 한데, 단연 랩뷰가 이렇게 이 와중에도 가장 높은 선호도로 보인다는 것은 아마 랩뷰를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도 그 랩뷰의 어떤 장점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랩뷰를 사용해 본 분들이라면은 아실 텐데요. 데이터 수집의 NI에서 정의하는 데이터 수집의 3단계를 아래와 같이 저희는 흔히 표현을 하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받아온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데이터 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와 어떤 결과들을 산출해내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그래픽 기반의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구축을 한다고 정의를 합니다. 이거를 가능케 하는 게 이제 저희 NI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랩뷰가 되겠죠. 그래서 랩뷰에 이런 간략 간소화된 이런 함수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직관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보시는 함수가 이제 스펙트럼을 볼 수 있는 익스프레스 VI가 될 텐데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데이터를 사용자가 원하는 형식으로 표현을 해내고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랩뷰에서는 모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DAQ 저희 데이터 수집을 활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많이 보셨을 텐데요. 많이 익숙한 함수가 되실 텐데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바로 그 데이터의 흐름도에 따라서 다음 함수로 데이터가 넘어가게 되면은 가장 윗단에 보시는 뭐 데이터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수치로 확인을 한다든지, 중간에 보시는 FFT라는 함수가 보이시죠? 그래서 스펙트럼을 보신다든지, 또는 맨 마지막에 어떤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간편한 데이터 수집의 절차를 이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스 VI,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하늘색의 큰 함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은 로우 레벨 함수보다는 더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그런 함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익스프레스 VI를 활용을 하시면 이처럼 FFT 함수 같은 것도 어떻게 위자드 형식으로 사용자가 프로그래밍이 아닌 그냥 위자드 형식의 원하는 옵션만을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FFT의 피크만을 보겠다, 또 윈도우는 어떤 윈도우를 씌우겠다 선정을 해서 단순한 FFT 결과를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랩뷰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한 후에 여러 가지 분석 툴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랩뷰를 구입을 하시게 되시면 빌트인된 기능들, 조금 전에 보신 시그널 프로세싱에서의 이런 FFT 또는 스펙트럼을 보기 위한 함수들, 또는 수학적이거나 또 이렇게 통계적인 여러 가지 수학적 함수들, 그리고 뭐 신호에 대한 어떤 웨브폼을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까지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아랫단에 보시는 이런 고급 기능들은 이제 저희가 랩뷰 툴킷이라고 해서 어떤 디지털 필터를 디자인할 수 있는 환경 또는 함수들을 제공을 개별적으로 해드리고요. 소음 진동 분석을 위한 조금은 더 뭐 옥타브 아날리시스나 사운드 앤 바이브레이션 레벨에 대한 어떤 정밀한 측정을 하기 위한 그런 함수들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런 툴kit들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랩뷰의 툴킷 옵션을 추가적으로 구매를 통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데이터들을 PC로 불러오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을 통해서 사용자가 데이터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3D 그래프 또는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통합적인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뭐 디아뎀이라는 그런 툴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지는 단순하게 어떤 사무실 내에서의 어떤 간략하거나 조금은 더 공식적인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엑셀에다도 데이터를 잘 구성을 해서 결과를 산출해낼 수 있는 그런 엑셀을 위한 그런 툴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뷰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과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이 세 가지 단계에서 랩뷰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낼 수가 있겠는데요. 자동화 테스트를 운영하시는 테스트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여러 계측기, 여러 장비, 또 여러 자동화 장비들이랑 얼마만큼 호환성이 좋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호환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자동화 테스트에서는 이제 GPIB와 시리얼, USB 이런 버스 프로토콜들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들 역시 랩뷰 환경에서 잘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NI에서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테스트를 운영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분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장비가 여러 종류의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겠죠. 앞서 보신 것처럼 GPIB, USB, 랜 기반의 LXI, 그리고 시리얼, 그 외에도 이제 PXI, VXI 이런 모듈형 계측기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어떻게 제어를 하게 되느냐. 그래서 이런 모든 프로토콜들을 한꺼번에 보다 쉽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있게 해주는 드라이버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비자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Virtual Instrument Software Architectur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비자는 이제 다른 계측 장비 회사에서도 물론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NI에서 제공되는 비자는 NI 비자라고 불리게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NI 랩뷰 상에서 비자 함수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공해 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비자를 통해서 여러 종류의 인터페이스들을 장비들을 제어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어를 단일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물론 이 비자를 통해서 장비에 대한 세팅과 프로그래밍 그리고 디버깅까지도 모두 다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자를 통해서 이런 모든 인터페이스에 공통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각기 다른 장비가 다른 제조업체가 됐던 다른 모델이 됐던 장비마다 다 고유의 명령어가 다 다를 겁니다. 바로 이런 로우 레벨 명령어들을 API화 한 것이 이제 인스트루먼트 드라이버가 되겠는데요. 랩뷰가 이 계측 자동화에 많이 쓰이는 만큼 이제 여러 종류의 계측 장비의 제조업체에서 랩뷰에서 보다 쉽게 이런 장비들을 자동화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인스트루먼트 드라이버라고 하는 그런 장비에 대한 즉 말해서 랩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드라이버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비와 통신을 하고 그리고 각 장비의 고유 명령어를 함수화한 것이 인스트루먼트 드라이버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메저먼트 앤드 오토메이션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NI에서는 맥스라고 이제 흔히 부르게 됩니다. 이 맥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NI의 모든 소프트웨어 그리고 모든 하드웨어 그리고 지금 PC에 연결된 타사 장비까지도
모든 관리를 지원해주는 관리 소프트웨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데모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루먼트 드라이버란 기본적으로 이제 장비를 운영하고 계시는 경우라면 그냥 수동적으로 활용하고 계신더라면 PC와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인스트루먼트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스트루먼트 드라이버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가능한 어떤 측정 기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함수들을 필요에 맞게 보다 활용하기 쉽게 API화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 API를 열어보게 되면은 실제 어떤 그 장비마다의 어떤 실제 로우 레벨 명령어들을 명령어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루먼트 드라이버는 하나의 장비를 초기화시키고 컨피규레이션을 하고 실제 수집을 하고 종료하고 이런 기본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스트루먼트 드라이버가 있으면은 실제 장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바로 로우 레벨 코드를 직접 짜실 필요가 없듯이 그냥 막바로 계측기를 바로 제어할 수 있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스트루먼트 드라이버는 이제 각 장비 업체 또는 계측기 업체에서 모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랩뷰가 이런 계측 자동화 장비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에질런트, 텍트로닉스 그 외에 이제 여러 장비 회사에서는 랩뷰에서 자신들의 장비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인스트루먼트 드라이버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인스트루먼트 드라이버는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는 주소창과 같이 ni.com의 idnet 상에 모두 다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이런 드라이버들은 이제 그 각 장비 업체에서 풀 호환성을 다 검증을 하고 올린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이 장비에 이 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알맞는 드라이버를 우선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idnet NI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작년 기준으로 10,000개 이상의 인스트루먼트 드라이버가 지금 업데이트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반 50%가 넘는 그런 드라이버들은 전부 랩뷰에서 호환이 가능한 그런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GPIB 통신을 이런 지금 앞에 보시는 이런 박스형 장비와 바로 장비 컨트롤을 하는 그런 데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장비를 세팅을 해놨는데요. 여기 지금 위쪽에 보이시는 장비가 텍트로닉스의 이제 USB 형태의 스코프가 되겠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에질런트사의 펑션 제너레이터가 되겠습니다. 펑션 제너레이터는 이제 GPIB 기반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펑션을 쏴줘서 실제 USB 스코프에서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데모를 시연토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일단 세팅을 하고 준비가 되시면 GPIB나 USB 케이블을 이렇게 PC 쪽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PC를 일단 연결을 하게 되시면 일단 맥스 메저먼트 앤 오토메이션 익스플로러를 키시고 장비가 일단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확인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텍트로닉스의 USB 장비가 일단 인식이 된 게 보이시게 되겠고 GPIB 통해서 이 33120A 에질런트의 펑션 제너레이터가 연결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장비에 대한 주소는 이제 GPIB 1 이렇게 시작이 되겠고 또 USB 마찬가지로 USB 0 이런 식으로 장비의 어드레스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각 장비에 대한 인스트루먼트 드라이버를 다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ni.com 홈페이지 상에서 /idnet으로 접속을 하게 되시면 드라이버 페이지가 나오게 되겠고 해당 장비의 모델명을 타입을 해주시게 됩니다.
보시게 되시면 랩뷰 또는 랩뷰 CVI 모든 텍스트 기반 언어를 위한 드라이버도 제공이 되는데, 일단 저희는 랩뷰에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가장 최신 버전의 랩뷰 드라이버를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시면 이제 일단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이제 어떤 경로에 설치를 하시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내 컴퓨터로 들어가셔서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지금 여기는 지금 랩뷰 뭐 2010부터 12가 이렇게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자분께서 운영하고자 하시는 그런 개발 환경의 랩뷰 버전으로 들어가셔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인스트루먼트 라이브러리 내에 이 해당 폴더를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만 해주시면 이제 랩뷰에서 이 함수들을 다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실제 랩뷰를 켜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팔레트를 열어보게 되면은 인스트루먼트 IO에서 인스트루먼트 드라이버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까 그 인스트루먼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그 실제 경로 내 카피 페이스트 해놓은 이런 여러 가지 드라이버 함수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initialize, close, 가장 처음에 붙는 함수, 가장 뒤편에 붙는 함수가 되겠고, 그 사이에 이 장비에 대한 어떤 컨피규레이션 또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수집 또는 여러 가지 트리거링 옵션들을 함수화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장비가 어떻게 작동할지 바로 예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제 찾기로 들어가셔서 하드웨어 인풋 아웃풋 인스트루먼트 드라이버 플러그 앤 플레이 폴더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우선은 이렇게 에즐런트 33XXS 시리즈의 뭐 이런 예제 파일이 제공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예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시리얼 통신 비자 함수를 활용을 한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제어를 한다는 건데요. 펑션 제너레이터의 아까 주소가 GPIB 1로 시작했으니 이 리소스를 잡고요. 사인파 저는 이제 뭐 10메가 주파수를 갖는 신호를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하게 되시면 실제 장비가 펑션 제너레이터 상에서는 이 특정 신호를 출력을 하고 있겠고요. 이제 스코프를 통해서 수집되는 부분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텍트로닉스에서 제공하는 예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어보게 되시면 마찬가지로 뭐 DAQ를 운영해 보신 분이시라면 뭐 비슷한 유형의 그런 코딩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시작을 하고 스코프에 대한 오토 셋업, 실제 뭐 창의 크기나 이런 거를 따로 할 필요 없이 오토 셋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실제 연속적으로 수집을 하겠다라는 그런 간단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이제 USB이기 때문에 USB고, 뭐 오토 셋업을 했을 경우에 프롭이 10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그냥 1대1 매칭을 해서 0.1을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슬라이드 상에서 익스프레스 VI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스펙트럼을 볼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코드를 변형을 해서 실제 신호의 스펙트럼까지 볼 수 있는
부분까지도 구현을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프로세싱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웨이브폼 수집, 그리고 스펙트럴, 그래서 위자드 형식으로 이렇게 간단한 설정을 통해서 FFT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구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중에서 저희는 이제 실제 신호의 피크 값만을 보고 싶은 경우라 이제 피크로 설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기서 웨이브폼 데이터가 이 마지막 함수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나온 수집된 데이터를 보내고 그래프를 추가적으로 얹혀서 이렇게 하면은 수집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룹에 그 인디케이터를 다는 것은 이제 저희가 실제 업데이트 속도를 한번 보고 싶어서 따로 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게 이제 장비에 오토 셋업 명령을 줬기 때문에 실제 창을 잡고 있는 경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메가 신호에 대한 어떤 파형을 실제 보고 있고, 저희가 10메가 신호이기 때문에 뭐 약 한 300메가 정도의 주파수 대역까지도 그래서 실제 10메가라는 원신호의 어떤 주파수 성분도 이런 식으로 원신호 외에도 그 외에 어떤 주파수 성분이나 노이즈 성분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업데이트 속도는 실제 한 루프가 한 바퀴 돌았을 때 한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실제 뭐 지금 보시는 이런 레이트로, 이런 속도로 데이터가 실제 PC로 불러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GPIB 통신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의 데모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다음 세미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GPIB나 또 USB 이런 다양한 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자동화 테스트를 저희는 이제 NI의 입장에서는 지난 30년간 여러분께 다양한 자동화 테스트 솔루션을 제안을 해드렸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은 더 많은 데이터를 보셔야 되고 조금은 더 빠른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 그런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늘은 PXI라고 하는 기본적인 측정 및 컴퓨팅 플랫폼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박스형 계측기 대 모듈형 계측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스형 계측기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각 박스마다 각기 다른 고유의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계측기가 되겠고, 이제 여러 종류의 버스 프로토콜로 자동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이 이제 PXI 장비라고 하면 되겠는데요. PXI 경우 일단 뭐 보시는 것처럼 일단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이제 부피적인 부분이 되겠고, 또 비용적으로도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형 장비랑은 다르게 앞단에 이제 LED 그런 LCD 패널이 없습니다. 모든 이 장비에 대한 분석이나 측정을 하기 위한 그런 UI들은 단순히 모니터를 연결해서 모니터 상에 사용자가
랩뷰 프론트 패널, 랩뷰 UI를 꾸며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처음에 보셨던 트라이퀸트라고 하는 업체 그 특성화 랩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렇게 한 15대 정도 되는 박스형 계측기들을 PXI로 상당히 그 테스트 환경을 최적화시킨 그런 좋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1, 2주 정도 돼서 진행됐던 테스트 작업들을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시기적인 시간적인 부분 외에도 이제 비용적인 장비에 대한 운영이나 또 비용적인 부분들에서도 크게 큰 혜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PXI 플랫폼의 구성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XI의 일단 일원을 말씀드리면 1997년에 이제 PXI라고 하는 표준이 이제 설립이 되는데요. PCI Extension for Instrumen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CI 저희가 이제 상용 PC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 PCI 버스를 단순히 PC나 이제 일반 그런 업무에 사용이 되지 말고 이런 계측이나 측정하는 산업 환경에서도 조금 더 빠른 그리고 고대역 복의 버스를 측정하는 데서도 활용을 하자. 그래서 PCI를 확장한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측 왼편에는 컨트롤러, 기본적으로 PC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윈도우즈나 리얼타임 OS가 설치가 될 수 있겠고요.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게 이제 외함 또는 셰시라고 불리면 되겠습니다. 샤시 내에는 이 PCI 버스가 모든 슬롯에 걸쳐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부적인 어떤 트리거링 버스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우측으로 나머지 공간에는 이렇게 각기 다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모듈형 계측기를 설치를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형식의 어떤 테스트 플랫폼을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모듈형 계측기로는 이제 NI에서는 현재까지 이제 500여 개 이상의 모듈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PXI라고 하는 시장 업계에서는 약 1,500개 이상의 모듈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NI가 이렇게 이토록 많은 모듈형 계측기 또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PXI를 설립한 하나의 그 창립 멤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I 하면은 DAQ 데이터 수집 보드를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텐데요. DAQ 역시 PXI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 또 오실로스코프, DMM 그리고 RF 신호 분석기 등 이런 장비, 이런 고성능 장비도 PXI 형태의 폼팩터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XI라고 하면은 고대역폭 버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X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는 지금 좌측에는 Y축으로는 대역폭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대역폭, X축으로는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짧아지는 데이터의 지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GPIB 또는 랜에 비해서 대역폭적으로는 한 20배 정도, 그리고 데이터 지연 면에서는 이제 약 100배 정도까지도 빠른 그런 응답 속도를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또는 테스트 파라미터가 많은 그런 테스트 환경을 꾸미시는 데 있어서는 매우 최적의 그런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I 장비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랩뷰를 활용을 해서 운영하실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측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랩뷰 코딩을 통해서 어떤 장비를 활용해야 되느냐, 박스형 장비처럼 바로 벤치 형식으로 간편하게 간편 측정도 하고 싶다, 이럴 경우를 위해서도 저희는 이렇게 소프트 프론트 패널이라고 해서 DMM, 스코프, 그리고 RF 신호 분석기,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 등 이런 다양한 소프트 프론트 패널들을 EXE 파일 형태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형 계측기처럼 간편하게 어떤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없이도 바로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XI 기반의 자동화 테스트,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바로 데모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는 마찬가지로 기존의 이 GPIB로 운영해 놓은 코드랑 유사하게 유사한 형태의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가운데 보고 계시는 이 하얀색 장비가 이제 PXI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형태의 총 4슬롯짜리 PXI 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PXI 컨트롤러가 되시겠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펑션 제너레이터 한 슬롯짜리 펑션 제너레이터가 되겠고, 가장 우측으로는 이제 스코프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카드 방식으로 원하는 장비를 슬롯에 삽입해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PIB 이 애플리케이션과 유사하게 똑같이 신호를 쏴주고 수집하는 그런 데모를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리고, 실제 저희 PXI 장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본 예제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펑션 제너레이터의 예제를 통해서 신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소스 명을 잡아주고, 아까 박스형 장비와 동일하게 10메가의 사인화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코프를 통해서 수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략하게 코드를 보면 약간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스코프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이나 파라미터들을 다 열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 사용을 안 하셔도 되겠고요. 이 예제를 통해서 중간에 분명히 제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은 변형해서 사용자 용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소스를 잡고, 아까 스코프를 확인해 보니까 버티컬 레인지는 2V로 되어 있고, 프로브 어테뉴에이션은 1:1로 맞추고, 스코프의 속도가 2기가 샘플로 동일하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구현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보셨던 GPIB의 환경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작동이 되시는 것을 그냥만 보셔도 아실 텐데요. 똑같이 코드상으로 들어가서 FFT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UI가 조금 복잡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UI를 동일하게만 조금 맞춰보고 바로 실행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코드상에서 여러 가지 초기화 뭐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수집된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겠는데요. 그럼 저희가 원하는 거는 실제 결과물의 데이터 결과물에서 나온 값을 이제 FFT를 취하는 부분이겠죠. 시그널 프로세싱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스펙트럴 메저먼트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피크를 보게 되겠고 데이터 포맷만 좀 맞춰서 마찬가지로 실제 이 수집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얼마만큼 빠른 업데이트 레이트, 실제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얼마만큼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는지 그 업데이트 레이트를 같이 이 수치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PXI 기반에서 신호를 생성하고 수집하고, 그리고 상단에서는 GPIB 기반의 시스템에서 신호를 생성하고 수집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만 보셔도 실제 사용자한테 사용자의 PC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불러 들어오는 이런 속도면서도 월등한 차이를 보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실제 이런 노이즈 플로우들이나 실제 제가 분석하고 싶은 그런 신호 소스에 대한 여러 가지 주파수 성분들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많은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실제 분석을 측정을 진행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 1000포인트만을 수집을 해서 한 번 업데이트 할때 1000개의 샘플만을 불러오라는 그런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높이게 되면은 실제 노이즈 플로어가 기존의 마이너스 70dB에서 마이너스 80dB까지 내려가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신호 소스에 어떤 노이즈 성분이 보이는 그런 보다 정밀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PXI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대역폭이 넓기 때문에 대역폭은 1GB/s까지의 대역폭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불러 들어오는 것을 실제 이렇게 크게 높이더라도 오히려 더 나은 그런 주파수 성분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로써 PXI 데모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세미나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GPIB를 활용하시던 뭐 USB 시리얼 이런 장비들을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랩뷰 상에서 어떤 자동화 시스템을 이루시려면 보다 쉽게 이루시려면 인스트루먼트 드라이버를 일단 설치를 하시는 게 오늘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인스트루먼트 드라이버는 아이디넷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시겠고, 실제 해당 그 랩뷰 내에 인스트루먼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폴더 상에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프레스 VIR 같은 간단한 이런 함수들로 보다 쉬운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GPIB나 뭐 랜 기반의 어떤 측정 시스템을 운영하시는데 데이터를 다 불러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든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불러오는데 매우 늦다라는 그런 한계점에 다다르시게 될 경우에는 PXI라고 하는 플랫폼도 고려해 보시는 게 매우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랜이라고 하면은 뭐 10MB, 뭐 GPIB라고 하면은 뭐 2MB 또는 빠르면 뭐 10MB가 되겠지만, PXI의 경우 1GB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역폭을 통해서 보다 빠른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데모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측정은 보다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보다 빠른 수집을 하고 그리고 보다 빠른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